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서울의 세트피스와 수비진의 패스미스로 인한 실점을 하며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첫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를 주도하고도 결국 골을 넣지 못하였기에 더욱 아쉬웠던 경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경기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성공적인 수원의 압박, 서울의 수비 전략, 수원의 대응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뮬리치와 김보경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것을 알고 투톱 사이에 백지웅을 두며 빌드업 시 백지웅을 거쳐 공격을 전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뮬리치와 김보경이 종으로 압박하면서 백지웅에게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롱볼을 활용할 공격밖에 할 수 없었죠. 이 장면처럼 수원은 평소와 달리 투톱이 압박하지 않고 뮬리치가 높게 김보경이 한 칸 아래에서 종으로 서서 압박합니다. 서울은 빌드업 전개 시 백지웅을 활용했는데 수원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서울은 대부분의 빌드업을 롱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이 백지웅을 놓치며 상대가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진행했던 것은 이 장면이 유일했는데요. 김보근과 뮬리치가 종으로 서지 않고 횡으로 서서 센터백을 마크하니 백지웅에게 공간이 생기고 백지웅은 패스를 받고 편하게 돌아섭니다. 백지웅이 전진 후 정재민에게 패스를 내어주며 서울은 수원의 최종 수비 라인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후 측면 이준석에게 찬스가 연결되죠. 이 장면이 서울이 기대했던 장면이었겠으나 수원은 이 장면 외에 백지웅을 잘 마크하며 서울은 제대로 된 빌드업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백지웅이 막히면서 빌드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백지웅이 위로 올라가고 서재민이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김보경과 뮬리치는 서울 센터백 둘을 마크하게 됩니다. 내려온 서재민에게 패스가 가지만 이재욱이 따라 나와 마크하면서 이전 장면과 달리 돌아서지 못합니다. 결국 서재민이 내려오지만 앞서 백지웅이 막힌 상황과 동일해집니다. 결국 수원은 골키퍼가 걷어낸 볼을 가져옵니다. 이렇듯 수원은 백지웅을 효율적으로 마크하면서 서울은 빌드업 시 롱볼 외에는 공격 전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원 역시 서울의 수비 전략으로 인해 빌드업 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서울은 백지웅에게 리베로 역할을 맡기면서 수원의 빌드업과 공격 시 하프 스페이스를 잘 차단하였습니다. 먼저 수원의 빌드업 시 백지웅은 올라와 빌드업을 도와주는 김보경을 마크하였고 수원의 공격 상황 시 포백 앞에 서서 포백을 보호하다가 수원이 측면으로 공격하며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을 벌리자 5백의 스토퍼 자리로 들어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차단하였습니다. 김보경이 내려와 빌드업을 도우며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백지웅이 김보경을 따라 나와 마크합니다. 지금도 백지웅이 미드필더진 사이로 볼을 받으려는 김보경을 따라다닙니다. 김지호에게 롱패스가 전달되고 김보경이 공격진으로 올라오자 역시 백지웅은 김보경을 마크하면서 포백 앞에 위치합니다. 지금도 볼이 뒤로 넘어가자 백지웅이 포백 앞에 위치합니다. 오른쪽 센터백 김민규가 마일랏을 마크하러 나가자 백지웅이 오른쪽 스토퍼 자리로 이동하며 순간적으로 벌어진 수비 간격을 유지시키며 포백에서 파이백으로 변화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차단합니다. 지금도 수원의 빌드업 상황에서 백지웅은 김보경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롱패스로 공이 서울 진영으로 넘어오자 포백 앞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김지호가 측면에서 볼을 받고 김보경이 이에 따라 벌어진 왼쪽 센터백 이인재와 왼쪽 풀백 박민서 사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려 하지만 백지웅이 김보경을 따라다니며 이 공간을 막아냅니다. 수원이 다시 볼을 전개하는데 김보경이 볼을 받으려고 하자 백지웅이 다시 올라와 파울로 차단합니다. 마일랏이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을 때 백지웅은 김보경과 함께 내려오고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려는 이재욱은 김영욱이 마크하면서 순간적으로 서울은 6명의 수비진을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차단합니다. 김영욱과 백지웅이 내려오면서 수원 공격수 5명에 대해 수비 6명이 존재하게 되고 결국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한호강의 슈팅을 유도합니다. 수원은 백지웅이 김보경을 마크하면서 빌드업 시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자 후반전 뮬리치를 한 칸 아래로 내리며 빌드업에 가담시킵니다. 이에 따라 백지웅에게는 마크할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나면서 서울 미드필더진의 균열이 발생하고 수원은 이를 잘 활용합니다. 뮬리치가 내려오면서 백지웅에게 둘을 마크해야 하는 상황을 유도합니다. 그러자 서울 선수들이 뮬리치에게 가는 패스를 막기 위해 중앙으로 밀집하게 되고 측면에 올라온 이기재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우측 풀백 차승현이 올라오며 차승현과 김민규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마일랏은 이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나 패스가 차단되며 공격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선수 교체 이후 수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파울리뉴는 높게 침투하면서 백지웅이 포켓 공간을 버리고 파이백에 위치하게 되고 배서준이 포켓 공간으로 이동하며 패스를 받습니다. 배서준이 오버래핑하는 이시영에게 내주며 바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서울은 백지웅을 빼고 박창환을 투입하고 카즈키를 투입하며 4-4-2로 포지션을 바꾸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기재가 측면에서 패스를 받는데 수비 숫자와 공격 숫자가 동일해집니다. 이기재가 이규동에게 패스하고 이규동이 수비수 뒤쪽으로 침투하는 파울리뉴에게 패스하며 완벽한 찬스를 맞게 되나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규동은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고 측면의 이시영에게 볼이 전달됩니다. 이규동과 파울리뉴가 포켓 공간을 계속해서 활용하자 이랜드는 4-5-1 대형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 장면처럼 4-5-1 대형으로 바꾸면서 이규동의 포켓 공간 활용을 박창환이 막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규동이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서재민 뒤로 이동해 볼을 받고 뒤에서 올라오는 이재욱에게 패스해주며 이재욱이 포켓 공간에 진입합니다. 지금은 배서준이 몬타뇨와 서재민 사이로 내려와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고 잘 돌아섭니다. 박승수가 드립을 하는데 이기재가 측면으로 빠지며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규동은 내려오며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박승수에겐 공간이 생기고 박창환이 마크하려고 하자 근처로 내려온 이규동에게 패스하며 수원은 서울의 최종 수비 라인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렇듯 박승수를 활용하기 위해선 주변 선수들이 박승수의 개인 돌파를 기다리지 않고 근처의 공간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동이 들어갈 포켓 공간을 박창환이 막고 있자 이규동은 측면으로 빠져 볼을 받아주고 배서준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이시영이 높게 올라갑니다. 이시영, 이규동, 이종성으로 패스가 전달되며 이시영이 몬타뇨를 끌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해당 공간으로 이규동이 침투하고 이종성이 패스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규동의 컷백이 막히고 맙니다. 결국 수원은 경기 초반 어려움을 겪었던 이랜드의 수비 전략에 잘 대응하며 상대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고 다양한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포켓 공간을 활용하여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으나 결국 골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반면 이랜드는 후반 세트피스 득점과 수원 수비진의 안일한 패스로 인해 만들어진 찬스에서 추가골까지 성공시키며 어려웠던 경기임에도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자잘한 패스미스와 골 결정력이 크게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수원의 다음 상대는 올 시즌 빅버드 마지막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로 수원을 괴롭혔던 충북 청주입니다. 수원이 아쉬운 패배를 잘 추스르고 청주전부터 다시 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